만약에 여기서 대박이 났다. 그래서 우후죽순 창업 아이템으로 퍼지는 건 조금 더 다른 얘기일 수가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인싸맨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로 여러분들께 프랜차이즈와 또 자영업, 마케팅과 브랜딩 현장의 모습들을 사례와 함께 직접 소개해드리는 프랜차이즈 현장 스케치 시간입니다. 자, 바로 가보시죠. 자, 여기 지금 냉상집 나왔습니다. 컬러를 단순하게 썼죠. 그리고 저런 샤시 활용들, 그리고 실내 조도,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심플하지만 자연스럽게 포인트를 좀 잘 잡았다. 이걸 가볍게 첫 사례로 한번 소개를 해보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강남역이에요. 강남역 위쪽으로 보면, 역상동 쪽으로 보면은 연돈볼카츠가 있는데 여기가 거의 초창기에 연돈볼카츠 생긴 매장입니다. 동네에서 보던 그런 가맹점과 조금 다르죠? 튀김, 덮밥, 도시락 이런 식으로 세일즈 형태를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가보니까 지금 뭐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배달 주문들도 많고, 제가 갔을 때가 점심시간이 지났었거든요. 저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고 저 안에서 받아서 먹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뭐 라면 세트, 뭐 덮밥, 도시락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맹점에 지금 어떻게 전파가 되거나, 여기가 만약에 직영이라면 메뉴 풀로 돌려서 필요한 가맹점들에게 해당 메뉴에 대한 판매의 어떤 물꼬를 터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았던 그 연돈 볼카츠만 가지고 생각을 했었던 것을 이거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을 받게 했었던 거고요. 이게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지난달에 찍었을 텐데 제가 늦게 한 것일 수도 있죠. 강남역 사거리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가 리춘시장, 더본코리아 매장이에요. 근데 여기도 가성비를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죠. 뭐 일본 컨셉은 아니지만 서체나 또 서체 컬러 등을 활용을 해서 그런 트렌드에 조금 활용을 하는 그런 브랜딩을 볼 수가 있는데, 번외적으로 여기가 1층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한번 들어가 보지는 않아가지고 2층에서는 되게 아이템들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여기서 닭도리탕도 팔았었고 다른 그런 더본코리아 브랜드들이 이렇게 테스트 마켓으로 운영을 하던 곳인데, 어쨌든 지금은 리춘 시장으로 중화요리 포차를 하고 있다. 저걸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긴 가볍게 우동, 교자, 덮밥, 컨셉, 뭐 컬러, 또 일본어, 이 느낌 전체가 완전히 그냥 일본 매장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 네. 자, 그리고 개판 포차. 우리 MZ 세대분들은 저런 야장 분위기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많겠죠.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강남역 그 지오다노 뒤쪽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저 가지런한 그 야장의 오와 열이 딱 정돈된 모습을 보고 찍었는데, 좋은 테이블이나 이런 의자가 아니더라도 저렇게 약간 무장해제 할 수 있는 저런 요소들을 보면은 그만큼 우리들이 많이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많이 있다, 뭐 이런 결론을 도출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는 노년 영동시장 중앙에 있는 원할머니 매장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1만원 할인권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뭐 금요일날 제가 갔을 때인데 웨이팅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사례로는 소개를 못 드렸지만 사진을 못 찍어서 등록을 해놓고 30분 기다리면 1시간 기다리면 웨이팅 고객들을 조금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금요일이나 이렇게 바쁠 때가 되면 이 라인 전체적으로 자리를 웨이팅 안 하고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인기 있는 매장, 리북집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인권으로 약간 예스러운 마일리지 쿠폰이나 이런 지류 할인권 등이 우리가 무작정 요즘에는 볼 수 없는 그냥 옛날 마케팅이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상권에 따라서 또 아이템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인스타그램을 활용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먹히는 매장이나 업종을 하고 있는 점주님들께서는 참고하시라고 가볍게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읍천리 382,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카페잖아요. 디저트 쪽을 강화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밥도이치까지. 여기가 할머니를 원래 이렇게 강조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포스터의 시안 때문에 저렇게 워딩을 갖고 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세일즈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밥도이치의 어떤 이 네이밍의 라임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참 많이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지금 돌파구를 많이 찾으려는 노력들을 본사에서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강남역 지하예요. 여기 뭐냐면 하맛방이래요. 홍콩 대만 국민 간식, 이제 한국에서도 쌩. 그래서 뭐 참 초상권. 근데 약간 저렇게 유니크하게 카피라이팅을 트위스트하고 패러디를 해서 조금 시선을 집중시키는 모습. 근데 하맛빵 자체에 대한 부분들, 또 궁금한 부분들, 또 MZ세대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0원. 저것 때문에 조금 손님들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 매장이 잘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뭐 많은 분들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게 뭐 만약에 여기서 대박이 났다, 그래서 우후죽순 창업 아이템으로 퍼지는 건 조금 더 다른 얘기일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도 배너를 가지고 뭐 해장, 술안주, 연중 무휴, 정보 뭐 이런 식으로 메뉴들을 어필을 하고 있죠. 보시면은 배너마다 역할이 다 달라요. 그죠? 기능적인 부분들, 또 정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전쟁입니다. 여기가 이제 강남역 상권이라서, 그리고 여기가 일반 1층이랑 달리 이제 매장이 좀 위에 있어요. 매장이 턱이 있거나 위에 있으면은 소비자 방문 심리적으로 조금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퍼뜨려주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인데, 그런 아이디어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참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배너를 좀 더 볼까요? 좌측은 니뽕내뽕 매장, 여기도 강남이에요. 한 번이라도 좀 눈에 들어오게 하려는 거죠. 그 옆에는 단체 주문 한영.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너를 우리 매장 앞에 세우면 거기다가 뭐라도 많이 막 넣고 싶잖아, 심리상. 근데 저렇게 심플하게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배너의 기능 안에다가 정말 막 뭘 다 때려 넣듯이 하시면은 안 돼요. 그게 정말 메뉴판의 어떤 형태처럼 배너를 활용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권에 따라서는, 아이템에 따라서는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배너는 심플하게 핵심 메시지만 간단하게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옆에 뭐 만두집이니까 이제 약간 따뜻한 메뉴잖아요. 뭐 만둣국, 찐만두, 군만두. 근데 저렇게 시각적으로 냉면을 좀 시원한 색깔로 만든 거죠. 근데 여기는 조금 아쉬운 사례예요. 이게 같은 날 찍은 거거든요. 안 어울리죠? 뜨끈한 국물이 전혀 지금 소구가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아마 겨울 조금 지났을 때 오픈한 매장으로 잘 기억을 하는데, 본사에서 컨트롤 좀 같이 해줘야죠. 뭐 점주님도 점주님이시지만 본사의 관리력을 또 이런 것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는 트레바리라고, 그런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뭐 공유 오피스 같은 것도, 위워크나 또 많잖아요. 그런 공유 오피스의 한 형태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메인 중앙에 있는 홍보물들을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개선사항들, 그리고 좀 모임을 하는데 조금 더 이런 혜택들, 제공하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소통이죠. 여기에 입주해 있는 그런 회원사나 이제 뭐 사업자분들은 이것만 보고도 되게 만족도가 높을 거라는 생각을 들어요. 이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가 가맹점과 소통을 할 때, 이렇게 전체 가맹점과의 소통을 할 때 뭐 본사의 활동 혹은 가맹점에서의 어떤 여러 공통된 목소리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의 하나의 관념화된 그런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 게 느껴져요. 여기 가면은 저렇게 향기도 나고요, 또 저렇게 좋은 메시지까지 써 있습니다. 이제 비 피해 진짜 많이 일단 없으셔야 될 것 같고, 요번 장마를 우리가 잘 보내면 무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은 무더우니까 아무래도 좀 몸이 처지는 게 있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개운한 것도 있지만 밤에 이제 더운 날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 컨디션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 요즘에는 거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뭐 한 5개에서 많으면 10개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찬물 샤워를 좀 합니다. 그러면 훨씬 개운해지거든요. 정신도 맑아지고. 이제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달라지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맞춰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래요. 오늘 왜 늦게 자? 오늘 왜 10분 동안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어? 뭐 이렇게 안 합니다. 요런 날씨나 요런 상황일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 일어났을 때, 내가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을 때 원래대로 해야 될 것들 하고, 그 일어났을 때 밀도를 더 높게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해내고 그런 하루들이 반복이 됐을 때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고 내가 목표한 어떤 업무 성과가 있었을 때 그만큼 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맞춰가고 또 성장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완벽해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생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거나 매몰되지 말고 조금씩 사소한 거 하나라도, 마음가짐 하나라도, 행동 하나라도, 내 스스로에게 그냥 혼잣말 주는 거 하나라도 조금 그런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완벽함에서 오는 좀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조금 벗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제 곧 다가올 여름더위 운동 열심히 하셔서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들의 하반기 또 멋진 시작이 함께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